네, 중국 동포타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중국 동포타운이 대림동과 자양동으로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동포타운 전국에 걸쳐서 있습니다만은 제일 먼저는 구로구의 가리봉동이 초기에 만들어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국 동포들의 인구가 증가하게 되고 또 가리봉동의 다양한 기능들이 제한이 되게 되면서 중국 동포들은 다른 곳에 또 집거지를 형성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영등포구 대림동입니다. 근데 최근에 중국 동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들었거나 관심 있는 분들은 가리봉동보다는 대림동을 많이 생각할 것입니다. 조선족 하면 떠오르는 동네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리봉동이 중국 동포다 이렇게 하면은 대림동은 조선족이다. 이게 어떻게 표현이 조금 다른 것뿐일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리봉동은 동포라는 입장이 강했다 하는 것이고요. 대림동 같은 경우는 조선족 이렇게 하면서 뭔가 구별되는, 중국인으로서 구별되는 그러한 인식을 한국 사람들에게 떠오르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화의 많은 무대가 됐습니다. 대림동이. 그러면서 조선족 하면 떠오르는 동네가 됐다는 점입니다. 이 대림동에 중국 동포들이 모여 살게 된 것은 결국은 가리봉동 인구가 넘쳐나게 되면서 확산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부터 이주를 하기 시작했고요. 좀 더 어떻게 보면 여건이 낮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2010년도에 이미 10,000명 이상의 상권을 가진 사실상 가장 중심적인 지금은 중국 동포 상권이 돼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살고 있는 중국 동포라는 책을 2010년도에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 가리봉동, 대림동에 있는 모든 중국 동포들의 업체들을 방문해서 그것을 이제 지도화를 했는데요. 분포를 맞춰보고 특색을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대림동 하면은 한국의 분들은 2017년에 나온 청년경찰이라는 영화를 많은 분들이 떠오릅니다. 이 청년경찰 영화에서 중국 동포인 조선족들에 대한 비하 발언이 많이 나왔죠. 그러면서 이것이 사회적으로 쟁점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그것이 중국 동포의 모습 아니냐, 조선족의 모습이 아니냐. 또 일각에서는 너무 중국 동포들을 부정적으로 그렇게 비하했다 해서 쟁점이 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라고 하는 것이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그 이미지에 의해서 한국에 계신 한국 분들이 이 청년경찰을 통해서 중국 조선족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서울 속의 중국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림 중앙시장의 절반 정도가 중국 동포고 절반 정도가 한국인들의 가게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대림동에 있어서의 중국 동포에 대해서 조선족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는 동포이냐 아니면 중국인이냐. 그러니까 동포로서 우리 한인으로서 한민족의 후손으로서 포용하는 것과 중국인으로서 밀어내는 것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대림동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한국 사회에 있어서의 중국 동포가 얼마나 통합이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중국 동포들을 밀어내면 결국은 중국 국민으로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반성도 된다. 이런 점에서 이제 대림동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림동에 이제 대동초등학교라고 하는 학교는 중국 동포 자녀들이 아주 많이 다니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것도 우리가 한국 자녀들과 중국 동포 자녀들 간의 화합이라면 화합일까요? 그런 문제들을 얘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도상으로 보면은 뭐 가리봉동 옆쪽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뭐 구는 다릅니다만은 대림동에 지금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국 동포들의 집중 거주지를 얘기할 때 서울 서남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서남권에 구로구, 영등포구, 금천구, 먼저 살펴봤던 구로구 가리봉동이라든지 영등포구 대림동, 그리고 이제 금천구에 있는 동들인데요. 이게 2010년도에 대략적으로 형성이 완전히 됐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가리봉동, 대림동,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만 독산동, 가산동, 그리고 완전히 구가 다른 동작구, 신대방동, 관악구, 신사동과 신림동. 사실은 어느 정도씩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것 자체가 가리봉동부터 출발해서 대림동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확산된 중국 동포들의 직거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림동 왜 그러면 중국 동포들이 모이게 됐나? 기본적으로는 교통입니다. 지하철 2호선, 7호선이 있기 때문에 중국 동포들이 일터로 막노동이라든지 그러한 일터로 나가게 되는 데 있어서 편리했기 때문이고요. 또 가리봉동이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미 중국 동포들을 늘은 인구를 감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포화 상태가 됐기 때문에 번지게 됐다 하는 점입니다. 또한 이 대림동은 우리가 가리봉동이 좀 더 연변 출신이 중심이 되어 있다면은 대림동에는 다른 지역 출신들이 굉장히 많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우리가 한반도에서 중국 만주로 이민을 갔을 때 처음에 간도 지역에는 함경도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남쪽 사람들은 점차 흑룡강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이랑 똑같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중국 동포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거대 상권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특히 중국 동포들이 정주가 점차 강화가 되면서 3인 이상 가족 단위의 거주가 늘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가족 단위로 거주가 늘게 되면은 정주의 경향이 강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30년대 일본에 갔던 우리 동포들, 제일동포들의 선조들이죠. 그때도 가족 이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것과 동일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대림동에는 다가구 주택이 있는데 이것이 가리봉동의 벌집이랑은 좀 다른 것이죠. 그래서 1980년대, 90년대에 많이 지었는데 표준적으로는 2층짜리에서 2층에는 주인이 주로 살고 지하 1층도 개조한다든지 또는 옥탑방도 개조해서 별도의 문을 둬서 이 중국 동포들이 주인집이랑 상관없이 그렇게 출입을 할 수 있게 해놓은 그러한 형태의 표준형 주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림동을 중심으로 해서도 넘쳐나게 되면서 다른 지역으로 확산이 됐는데 바로 인근에 관악구 신림동, 봉천동, 동작구, 신대방동 이런 지역들에도 중국 동포들이 많아지게 됐고요. 여기서도 감내를 못하게 되면서 중국 동포들은 광진구 자양동, 즉 건대 입구역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 지도를 보시면은 광진구 자양동은 한강의 북쪽 그리고 동쪽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대역이 있는데 중심인데요. 이쪽 지역이 2004년도부터 중국 동포들이 조성이 만들게 되고 2007년부터 활성화하게 됩니다. 2007년이라는 것은 방문취업제가 도입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992년부터 뭐 정확하게는 2000년대부터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대략 한 10여 년간 급속하게 늘게 되는 중국 동포들. 그래서 어느 정도 기반을 갖춘 사람들이 있게 되고 이들이 또 건대 입구 쪽으로 오게 됐다는 것이죠. 식당가를 중심으로 특히 꼬치요리가 아주 유명한 것이고요. 여기도 역시 교통이 2, 7호선이
모이면서 교통 중심이 있고요. 또 성수 공단이 있던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이제 공단 인근에 사람들이 노동자로 있었습니다만은 또 유학생들이 조선족 유학생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서 있게 되고 특히 중국의 상사주전이라든지 노동자라든지 다양한 형태로 여행을 갔다 오신 분들이 꼬치 요리를 좋아하게 되면서 한국 고객 중심의 동포타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림동이라든지 가리봉동은 중국 동포가 주체이자 고객입니다. 그런데 광진구 자양동 쪽은 주인은 중국 동포지만은 고객들은 대부분이 한국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이고요. 특히 이 자양동은 이제 강남과도 가깝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동포들 중에서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이쪽 지역으로 많이 오셨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국 동포들이 가리봉동에서 시작해서 대림동, 현재 가장 큰 중심이라고 하는 대림동, 또 대림동을 넘어서 광진구 자양동이라고 하는 곳에 새롭게 동포타운을 만들게 되면서 그 성격을 달리하는 그러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